안녕하세요. 맨션큐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송도 학원가의 좀 한 중간에 제가 서 있습니다. 뒤에 정말 수많은 학원들 보이시죠? 저희 맨션큐 인테리어가요. 송도 안에서도 109, 또 그 안에서도 학원가 한중간에 저희가 매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항상 수건의 학원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원 인테리어는 어떤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떤 걸 또 유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또 반드시 필요한지, 이런 정보들 조금씩 오늘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 공사가 하나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또 완료된 현장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오늘 좀 다 하나씩 돌아보면서 어떤 점들이 고객 이제 보시면서 필요한지, 중요한지 이런 거를 좀 전달해 드려 볼게요. 이곳은요, 영어 리딩에 관한 교습소인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저희한테 한 여름쯤에 의뢰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쁘게 이렇게 완성해드렸고 지금 열심히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교습소하고 학원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학생 수의 차이가 있어요. 교습소는 한 타임에 9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가 없고요. 학원은 그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명인데 이걸 또 기준으로 어떻게 잡냐, 1제곱미터당 0.3명이거든요. 그래서 4제곱미터가 1.2명이 되니까 한 명으로 따지실 수 있거든요. 3제곱미터는 0.9니까 한 명이 안 되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나중에 좀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제곱미터로 보시면 최대 인원을 집어넣었을 때 36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3.3으로 나눠보면 되잖아요. 약 그러면 한 12평? 10에서 12평 정도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작은 상가만 있어도 교습소를 하실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필요하신 공간, 지금 보시면 리딩 학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공부하기 전에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책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여기는 이렇게 좀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공간이 없는 공간이어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강의실이 있다고 하면 그 36제곱미터만 맞는다고 하면 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습소 설립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인가를 받는다거나 뭐 소방이 완비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좀 쉽게 설립을 하실 수 있고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교습소를 면적에 따라서 제가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1인 원장님이 교습소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여태까지 교습소를 인테리어를 해드렸을 때 필요한 공간이 항상 원장실, 강의실 외에 원장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이런 휴게 공간, 그 다음에 뭐 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12에서 15평 정도 되는 상가를 얻으시면 교습소를 조금 여유롭게 편안하게 차리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나눔에 있어서 좀 비용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 안에가 원장실인데요. 벽을 끝까지 올리지를 않았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소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소방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에 대한 소방이라는 거는 벽이 끝까지 막혀서 격실로 나눠지면 그 공간은 무조건 소방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뭐 비상이라든지 뭐 어떤 감지기라든지 공간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의 개수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올리지 않아서 소방은 한 공간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하지만 벽으로 인해서 공간의 용도는 나눠드리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습소를 먼저 이제 창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천장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천장이 기본 천장이 너무 높으면 낮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미 좀 이렇게 지금 현장처럼 위에 텍스가 적정한 높이로 쳐져 있으면 베스트인 상가고요. 그렇지 않고 좀 높았을 때는 낮추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 왜냐? 보통은 1인이 창업하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상담 시간이라든지 선생님 연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천고가 너무 높으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좀 춥고 덥고를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의 천고가 되어 있는 상가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실을 너무 많이 나누면 에어컨비, 공조비하고 그다음에 소방비가 또 추가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위에를 이렇게 좀 띄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좀 절약이 될 수 있겠죠. 여기 현장은요,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 드렸던 수학학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너무 1년 만에 너무 번창하셔가지고 바로 옆에 호실에 지금 하나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차음이에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수업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A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B, C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차음이 서로가 되지 않는다면 수업을 서로 방해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원 계획을 하고 원장님들을 만나서 안내를 해드릴 때 차음을 어떻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차음에 대해서는 다음 학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영어 학원인데요. 교습소의 경우에는 한 명당 4제곱미터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 인원 9명이면 36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이 조건을 맞춰주셔야 되고, 학원의 경우는 면적을 다 합칩니다. 여기 보시면 강의실이 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강의실 4개의 면적을 다 합쳤을 때 6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거든요. 근데 교육청마다 그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인천교육청이죠. 송도 관할은요. 근데 인천 지역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봤을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둥의 면적은 반드시 빼고요. 그 다음에 장이 서져 있다. 책장이라든지 가구에 가려져 있다. 그 면적도 뺍니다. 순수하게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면적만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가구가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강의실에 책장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다른 가구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맞춰서 60으로 만드시면 안 되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65에서 70 정도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들은요, 거의 대부분 결제하는 공간이 필요하세요. 보통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실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진행해 보니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지만 원장실이라는 것보다도 결제하는 인포데스크가 항상 필요하시고요. 많은 양의 교재를 관리하는 교재 창고가 항상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다 합친다면 대략적으로는 보통 30평 전후의 평형대를 상가를 얻으신다면 학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이렇게 큰 유리방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방문이 달려있는 강의실 2개랑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자습 공간 겸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 해가지고 유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저렇게 유리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에서 총 4개의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학원이다 보니까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학원 입시 전략에 대해서 들으시거나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 유리방은 강의실보다도요, 그런 목적으로 조금 개방감 있고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지금 다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어떤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시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공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포메이션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접수하시는 선생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원장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늑하게 가벽을 만들어서 가구로 가벽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위에 이제 카드 단말기라든지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 공간에서 결제만 딱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렇게 벽 두께를 한 200 정도 만들어가지고 카드 단말기 얹어질 수 있는 정도로 가벽을 만들어 드렸고, 여기 공간 안에 이제 책상이 설치되고 책장이라든지 이런 가구가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바로 교재실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과목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과목이라도 강의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항상 교재 준비실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게나마 콤팩트하게 교재 준비실을 이렇게 좀 준비해 드려 봤어요. 그리고 강의실이 좀 이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실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가 학원에 대해서는 차음을 좀 잘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 학원도 구조를 보시면 강의실 3개가 연달아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강의실 3개에서 동시에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차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서로의 소리가 서로 다 전달이 돼서 수업에 방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음은 저희가 진짜 정말 아낌없이 빵빵하게 넣으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근데 수업의 진행을 생각하셨을 때 가운데 방이 늘 비어있다, 동시에 진행될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어떤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이쪽 벽은 그러면 차음 패드를 한 장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많은 이제 학원에서 또 시청각 자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설치가 있으면 바로 이제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시청각 자료를 트는 거라서 천정과 벽면에 HDMI 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관을 묻어드린다든지 콘센트를 넉넉하게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불을 보시면 시청각 자료를 볼 때는 뒤에만 켜놓고 앞에는 꺼놓는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선생님의 어떤 수업의 방식이라든지 수업의 형태 같은 거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차 문을 좀 한번 또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학원 도어가 반드시 타공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다 막혀있는 도어를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보통은 학원의 경우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닫혀있는 문으로는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가끔 실내를 수업 진행 중인데 문을 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타공 도어를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기 수업하고 있네, 조용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물어보실 일이 있었어도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는 타공 도어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편입니다. 네, 여기는요 펜싱 학원인데요. 얼마 전에 또 준공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좀 내용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체능 학원은 아까 보여드렸던 영어, 국어, 수학 같은 과목 학원이랑은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펜싱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학원으로 받지는 않으세요. 서비스 항목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학원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그거는 교육청에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체능 학원은 저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예체능 여러 학원을 참 다녀봤거든요. 예체능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런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실 수 있는 요런 포인트, 앉아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항상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예체능 학원은 이제 엄마들이 다 데려와서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안에서 지켜보고 아이도 기다리기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는지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은 앉아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펜싱 학원도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 꽂아서 핸드폰 하시면서 아이 운동하는 거 지켜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또 운동학원의 특징이 저 좀 커다란 거울이에요. 거울로 자세 같은 거 교정받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서 이렇게 좀 커다란 대면형 거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아이들 운동할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대부분 운동선수 출신들이셔가지고 메달도 많고요, 상장도 많으시고요, 이력이 되게 화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상장이랑 이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는 저런 DP 공간을 저희가 좀 제작을 해드렸고,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은 75평 정도 돼요. 70평 조금 넘는 공간인데 실제로 저희가 작업한 공간은 한 30평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운동하는 공간은 사실상 뭐 커다란 어떤 이제 시공이 필요가 없어서 운동 매트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쪽에 아이들 이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봤던 현장이에요. 여기 학원은 선생님이 좀 요구하신 게 좀 아늑하고 편안하고 어머님들이 특히 많이 지켜보신대요. 관전하신대요.
있는데요. 관전하실 때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포인트여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송도 학원가에서 학원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교습소는 9명까지 가능하다, 36제곱미터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원 인테리어는 모든 강의실을 합쳐서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체능 학원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필요하신 어떤 요소들을 요소에 넣으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학원에서 비용 절감을 하시려면요, 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공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천장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 체크해 나가면서 준비하신다면 아주 좋은 창업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맨션큐 인테리어에 찾아오시면 이 영상 외에도 많은 또 비법들이 있거든요. 같이 설명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맨션큐 인테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